1899년에 한성 판윤이었던 민경식을 비롯한 150명의 개화 사대부들이 언더우드를 찾아와서 기독교 기관,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기관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상민들이나 부녀자들이 나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류계급 곧 유학의 지식군들이나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사람들의 요청에 YMCA를 떠올렸고요. 그래서 1903년에 YMCA가 세워집니다. YMCA가 세워질 때 제일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크랜턴이에요. 왜냐하면 YMCA 사업은 기독교 사회 사업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업, 영적인 사업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헐버트가 YMCA는 교회에 유익이 됐으면 됐지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선교사들 소사이어티에서 의견이 양분했는데 이랬을 때 언더우드가 보완책을 내놓죠. YMCA가 그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도덕의 바른 표준을 세우는 복음주의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문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초대 한국인 총무 이상재나 그 후임인 윤치호, 신흥호 등이 YMCA를 언더우드가 기대했던 그러한 곳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그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이 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한국인들에게 YMCA가 기독교 사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게 되는데 교회처럼 개인 구령적인 활동이 YMCA에서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YMCA는 언더우드를 비롯했던 선교사들의 기대와 멀어졌고요. YMCA 출신들의 그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내적인 죄에 대한 심각한 고백, 그리고 그것에 따른 회심, 속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1909년 언더우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군들이 내가 가르친 도를 믿고 있는 상태가 옛날보다 배가 되어 소위 확고부활의 정신을 통해서 신앙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큰 성효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은 한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포하며 바라건대 여러분이 더욱더 용기를 떨쳐 우리 교회를 성대하게 하며 내가 믿고 사랑하는 곳인 한국이 지극히 완전한 독립국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기로 결심하고 결코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살기 바랍니다. 이게 일본의 기록입니다. 언더우드가 1909년 9월 16일 날 YMCA 강당에서 연설을 했을 때 일본이 이것을 받아 적은 겁니다. 일본이 감시를 했던 거죠. 언더우드가 이러한 연설을 했을 때 한국은 사실은 국권 회복이나 독립국가에 대한 희망이 없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 했던 연설입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복음과 열정, 강력한 독립의식을 요청했고요. 도덕과 청결, 정직과 정의를 강조합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선교지 한국에 대해서 더 말할 나위 없는 애착을 갖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평생 몸담고 사역했던 한국에 대해서 강한 사랑을 표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1914년 12월 2일 상하이 미국의 총영사 샘몬스가 그렇게 판단을 하죠. 언더우드는 헐버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 당시에 헐버트는 고등의 밀사가 돼서 직접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나섰거든요. 근데 언더우드의 판단은 헐버트와 달랐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서울에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기독교 종합대학, 곧 조선 그리스도대학, 연희전문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로즈는 왜 연희전문의 상과를 개설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여기는 조선 기독교 대학이니까 복음 전도만을 해야 하는 대학인데 왜 상과를 세우느냐 반대를 했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꿈꿨던 대학교는 단지 교회 중심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요, 한반도의 중심축이고요. 한국 문화의 집결지입니다. 모든 사상의 집합소죠. 한국의 정치와 외교, 경제와 문화, 교회와 사회가 모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을 흔들어야 한반도 전체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어떤 선교사보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이 교회나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근대 한국의 모든 영역에 힘을 발휘되어야 기독교가 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한국과 같은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교회의 영역 안으로만 제한을 한다면 그 힘은 제한되고 한정되고요. 한국 전체로 뻗기 힘들다고 본 거죠. 학문적으로 대학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근대 문명의 터전이고요. 강력한 권력을 배양하는 장소입니다. 대학교는 선진서구와 그 문명을 공유하고요. 문화 교류의 장소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대학의 거대한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기독교 대학은 필연적으로 개인 구령의 선교관이나 자신이 갖고 있던 부흥계적인 경건보다는 사회윤리적인 가치관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배출된 인물들은 한국 전체를 견인할 수 있고요. 한국을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고요. 한국교회를 역사 속에서 영전시키고 복음을 세계로 뻗게 할 것이다. 언더우드는 그렇게 기대한 겁니다. 역사의 주제자께서 언더우드의 형을 대부호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언더우드 타자기가 유럽 사회까지 번져나갔거든요. 거대한 부를 일궜습니다. 형이 동생을 도왔죠. 동생의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독주하지 않았죠. 감리교 백거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와 장로교 밀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을 합쳐서 1915년 3월 5일에 조선기독교대학 연희전문학교를 서울 YMCA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북장로교회가 참여를 했고요. 남북감리교회와 캐나다 선교부가 참여를 합니다. 단일 복음주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의 그러한 의지가 여기에도 나타난 거죠. 각 교파와 교회 힘이 합쳐져 그리고 집중되어야 모든 복음의 에너지를 모아야 대학을 지탱해 나갈 수 있고 한국을 이끌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처음 발을 디디었을 때만 해도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만 참다운 선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죠. 금식을 했고요. 통성기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유 은사를 갖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기독교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30년을 활동하면서 복음과 지역, 복음과 문화, 복음과 교육, 복음과 의료, 복음과 정치의 관계가 풀지 못할 만큼 얽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됐고요.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역할이 한국 근대사에 급히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선교지 특성과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런데 역사는 인간이 바뀐다고 증언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을 변화시키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화시킨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단숨에 인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파급은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개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직접 손길을 내미시면 한순간에 선교지와 그 땅의 거민들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이 손댈 수 있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손댈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변화의 성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힘도 많이 듭니다. 결과도 기대에 이르지 못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언더우드가 조선기독교대학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조선기독교대학을 세우고 막 1년이 지났을 때 언더우드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가 누적되었던 때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마펫을 비롯한 평양 지역 선교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선교사 소사이어티의 그러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더우드가 한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